소아 난청은 아이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귀의 구조물을 망가뜨려서 청각 기능의 영구적인 손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해서 코와 귀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한 달 만에 정상 청력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다 이비한 한의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된 아이를 데리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내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많은 난청 환자분들을 배우지만 그 중에서도 이 소아 난청 같은 경우는 아이의 언어 발달, 뇌 발달, 성장, 사회성 발달들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저도 특히나 더 마음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 소아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난청은 아이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즉시 발견되는 것보다 조금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귀가 안 들리면 귀를 이렇게 자꾸 만지고 귀를 이렇게 때리거나 귀가 답답하다고 표현하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아이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등 뒤에서 이름을 불렀을 때 바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소아 난청을 적극적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잘 못 들으면 가장 먼저 감별해야 할 질환은 중이염입니다. 중이염은 흔하긴 하지만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 귀의 구조물을 망가뜨려서 청각 기능의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내시경을 통해서 중이염 등 중이와 외이의 문제가 아닌 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야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난청을 진단하게 됩니다. 13살이었던 여자아이 다솔이도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에서 한 달 정도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서 내원한 케이스였어요. 다솔이 어머니는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이어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생긴 게 아니냐고 물으셨었는데요. 물론 과도한 연속 사용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 1시간 이상 이어폰을 낄 경우에는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추천해 드리고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슬이는 1년 넘게 만성적으로 두통도 호소하고 있어서 뇌질환 쪽으로 다양한 검사들을 해봤는데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은 없었다고 했어요. 다솔이의 맥을 짚으니까 방광맥과 비맥이 매우 약하고 불규칙하며 뇌 후두부와 경추뼈들의 척추의 정렬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목뼈, 그 중에서도 3번, 4번의 뼈가 많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다솔이의 만성 두통은 목뼈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신경과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겼을 확률이 높았고 이는 난청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귀가 왜 약해졌을까? 머리가 왜 아플까라는 질환의 원인의 답을 몸에서 찾게 되는데요. 맥을 짚어보면 우리 다솔이는 심장맥까지 좋지 않은데 아마 전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긴장을 유발하고 또 병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장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면서 두통도 완화되도록 맞춤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다슬이 같은 경우에는 청력 정화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었어서 한약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소리 재활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염이 있어서 비염 치료를 병행했는데요. 비염 역시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코와 귀는 하나의 구조물로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다솔이는 한약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해서 코와 귀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한 달 만에 정상 청력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두통, 비염 모두 다 좋아져서 2달 정도에는 비염 치료만 받아가지고 결국 난청과 비염, 만성 두통까지 깨끗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소아 난청하면 기억에 남는 아이가 또 있습니다. 바로 7살 하진이 남자 어린이인데요. 발병 후 8개월 만에 이비한을 찾아왔어요. 내원 첫날 본 하진이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아있는 힘도 없어서 엄마 어깨에 이렇게 기대서 겨우 진료를 받았었거든요. 어머님 말씀이 처음에 귀가 답답하다고 하길래 이비인후과 데려가서 충농증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 약을 먹은 지 3일 차에 아이는 두통을 심하게 하고 급히 소아과에 갔더니 장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귀가 너무 먹먹하고 머리도 아프고 무엇보다 말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자꾸 되물어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다시 갔을 때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너무 놀라셔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가장 큰 병원 중에 A병원과 S병원을 모두 갔다고 했습니다.
두 병원에서 비슷한 검사를 다 받았는데 치료에 대한 권유와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고 하셨어요. A병원에서는 왼쪽 청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4세트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반면 S대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A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양쪽 병원에서 다른 진단을 받아서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비안 한의원에서 맥진 검사와 청력 검사들을 해보니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면서 하진이는 누가 보기에도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약 기운에 찌든 것 같다면서 정말 이 상태에서 한약까지 먹으면 정말 무리가 되지 않냐라고 물으셨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약사셨기 때문에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궁금해하셔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난청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아이의 건강을 악화시킬 때 부모님은 자책까지 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 한약을 먹지 않고 난청 치료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겠지만 청력 회복이라는 목표를 생각할 때 몸 컨디션을 올려주는 한약 복용이 필요한 원리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약재들 중에서 간에 무리가 들인 약재도 있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가시질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으로 처방할 때니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치료하자고 했고 중간중간에 혈액검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진이는 한약 복용 6개월, 팔정 외치요법 48회, 소리제어 치료 3회를 치료 계획을 잡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아이가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회복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 눈빛이나 표정이나 얼굴빛이 벌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6개월 만에 청력 회복은 물론 두통이나 비염을 비롯해서 어지럼증, 귀 먹먹감, 무기력, 우울, 식욕 감소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말도 없이 엄마 옆에 이렇게 겨우 진료받던 하진이는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면 제 눈도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 증상에 대해서 쫑알쫑알 말도 잘해주는데요. 이제는 친구들과 얘기할 때 한 번에 다 알아듣는다고 무슨 말이었는지 다시 안 물어봐도 돼서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해줄 때 저도 마음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치료를 시작한 지 2개월 후쯤 하진이에게 틱 증상이 생겼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애가 그동안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청력은 좋아진 것이 본인이 이제 의사소통할 때도 바로 느껴지는데 얼마 전부터 틱 증상이 생긴 것으로 또 다시 걱정이 시작되셨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난청 치료는 그대로 하면서 틱 증상도 좋아질 수 있는 한약으로 처방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약 복용 한 달 만에 틱 증상은 없어져서 최종 6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부모는 당황하고 겁이 나길 마련입니다. 먹먹하다거나 잘 안 들린다고 하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아 난청은 최대한 빠르게 호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몸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끌어올리고 순환기를 열어서 결국 귀를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양한번 모두의 장점을 지혜롭게 잘 취해서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안 한의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